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7장의 간접 투자 금융상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그 수익증권을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율에 따라 분류할 때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채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형. 그 채권에 그 60% 이상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0% 이상을 이제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것을 주식형.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용어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올랐다가 또 거기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언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야 뭐 금상첨화겠지만, 만약에 이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투자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회복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거치식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좀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립식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이제 그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요 시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때 일정 금액 투자하고, 또 이때도 좀 투자하고, 이때도 투자하고, 이때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또 올라갈 때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적립해서 투자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적립식 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의 답은 그래서 적립식 펀드가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모펀드가 있고요. 모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펀드를 다른 펀드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뭐, 요 펀드뿐만 아니라, 뭐, 요런 펀드도, 뭐, 요런 펀드, 뭐 요런 펀드로 이게 다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마치 우산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그 펀드를 우리는 이제 엄블레러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전환형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전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일반적으로 운영자산의 대부분은 국공채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좀 위험한 파생 상품 같은 것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95만 원을. 그 다음에 나머지 5만 원을 갖다가 좀 위험한 상품인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자가 붙겠죠? 뭐 이자가 붙어서 뭐 100만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파생 상품에서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어쨌든 원금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생 상품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만큼 투자했는데 만약에 50이 되었다. 그러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원금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이제 위험한 곳에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 이거 갖다 우리는 EL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ELS가 굉장히 많은 좀 이제 변화를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왔고, 그래서 요즘은 ELS를 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 시점,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랑 내리랑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설정한 요 기간만 아래로 하회하지만 않으면 일정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ELS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요거를 갖다 우리는 ELD라고 할 수가 있겠죠. ELD. 예, 주가 연계 예금입니다. 근데 뭐 ELS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ELD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4번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요,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부동산 펀드는 계약형 투자 신탁이라는 겁니다. 계약형 투자 신탁이고, 리츠는 회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계약형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와 투자 운용사와 뭐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분배를 하겠다, 이익을 분배하겠다라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 회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펀드를 하나 만드는데 그 펀드를 우리는 하나의 어떤 법인으로 만드는 거죠. 즉 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고,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자를 준다기보다는 배당 형태. 왜냐면은 회사가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배당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라든가 리츠 둘 다 부동산과 관련된 곳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보면 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배당은 회사형이고,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을 우리는 리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리츠입니다. 자, 6번. 6번 같은 경우는 펀드 자산을 뭐 다른 펀드가 발행한 펀드에 뭐 투자하는 건데, 펀드가 굉장히 많죠. 펀드가 우리나라에서만 10,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펀드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게 좋은지 고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좋은 펀드를 갖다가 이제 골라가지고 투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는 펀드인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이걸 우리는 재간접 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간접 펀드. 자, 7번. 7번 같은 경우는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펀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3번하고 똑같은 거네요. 3번을 우리는 전환정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엄브렐러 펀드라고 했죠. 그래서 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펀드로 이렇게 자유롭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 펀드가 있고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마치 우상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엄브렐러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이 인덱스 펀드의 개별 주식의 높은 황금성이 더해진 펀드. 여러분들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건 인덱스가 지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이 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지수에 투자하게 되면요, 개별 종목은 하루에도 우리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식의 가격을 평균한 거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적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위험성을 갖다가 많이 줄이면서 그 다음에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 펀드인데 주식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상장돼서 거래가 되니까
이 인덱스를 제가 지수 펀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장 지수 펀드를 우리는 ETF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9번 환매 대금 지급일이 가장 늦은 수익증권.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교재에서 살펴보면 이 MMF 같은 경우는 다음 날 환매할 수 있고요. 채권형은 3일 후, 주식형은 4일 후, 혼합형은 4일 후인데, 그래서 뭐 주식형과 혼합형이 가장 늦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답을 4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도 환매대금 지급일은 주식형이나 혼합형이나 둘 다 똑같긴 하지만 혼합형이 그 환매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의 그 주식 가격을 이제 3일 전으로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주식형이 2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주식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으로 하되 3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비교한 설명 중, 이거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5번에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5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형 투자 신탁이었고, 리츠는 회사형 투자 신탁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신탁 계약에 의한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리츠는 펀드 자체가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동산 펀드는 공모로 자금을 줬다. 공모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대개 그 증권사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증권사에서 판매한다는 것이 결국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증권사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 맞고, 리츠는 주로 사모인데 리츠 주식 그냥 리츠에 투자하려면 이제 리츠 주식의 어떤 매매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주식은 거래소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리츠 주식의 어떤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개 모집보다는 사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4번 같은 경우도요, 그냥 이건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투자가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 펀드는 조금, 기간이 짧고, 리츠는 조금 장기 투자에 좀 투자를 한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